122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자, 교재 122페이지가 토지 이용계획 그리고 공법상 제한사항이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 토지 이용계획 하니까 조금 못하신 분을 위해서 지난주 수업했던 거 잠깐 돌아가 봅니다. 우리 지난주 수업이 실무편이었습니다. 실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시는 개공사들은 실제 업무를 첫째,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개계약이 뭐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하면 두 번째,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의 절차를 거칩니다. 조사 확인이 잘 되면 네 번째, 중개활동, 영업을 하겠죠. 영업이 되면 다섯 번째, 계약이 체결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는 것을 중개 실제 업무다 이렇게 부르고 어떤 개공사라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이를 실무의 과정 또는 절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업할 때 중개계약은 어떻게 수집하고 또 중개계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접 수집, 간접 수집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는데 조사해야 될 것, 소재지 이런 거 중요하죠. 여러분 같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도 강원도 아파트하고 다르죠. 강자가 같이 들어가더라도 소재가 어디냐 따라서 물건의 가치와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 하고 지금 조사 확인의 과정에 와 있는데 지금은 무슨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단계가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 제한 사항도 확인하라. 그렇게 해서 공법에 관련되는 내용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확인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제목 보시면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법에 관련되는 내용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거래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법을 수업하고 계시지만 공법은 많은 내용들이 이용 제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00여 가지 법으로서 국토에 관련된 것을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용 제한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제한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했다 또는 공법을 수업받았다 하면 둘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이용 제한 아니면 거래 규제 둘 중에 하나를 공부했는데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공법에 관련되는 내용을 논할 때는 이용 제한이 중요할까요? 거래 규제가 중요할까요? 상식적으로 거래 규제가 중요하죠. 우리는 사고 파는 문제를 관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법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로 구분한다라는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개념이 좀 잡히시면 문제가 나오더라도 찍어도 찍습니다. 자, 예를 들면 건폐율, 용적률 공법에서 들어봤습니까? 자, 그 내용은 이용을 제한한다, 거래 규제다. 이용 제한이죠.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집 짓지 마라 이거잖아. 그죠? 30%만 지어라, 40%만 지어라. 이게 건폐율, 용적률이다. 그죠? 대표적인 이용 제한입니다. 자,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표현들이 만약에 공법에서 지나가면 이용 제한이다, 거래 규제다. 이용 제한이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함부로 신축하지 마라, 쓰레기 폐수를 버리지 마라. 이용을 제한하잖아. 그죠? 거래 규제는 사고 파는 문제라니까요. 사고 파는 문제. 개념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또는 어떤 지문이 흘러가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런 표현이 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하면 이거 이용 제한입니다. 또는 접도구역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시외에 나가다 보면 팻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접도구역이 적용됩니다.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행위 제한, 이용 제한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살리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데 불편한 것이 이용 제한이고 사고 파는 문제를 거래 규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개사법에서는 거래 규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느끼시고 토지거래허가제 공법에서 들어봤습니까? 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용 제한이다, 거래 규제다. 토지거래허가제 대표적인 거래 규제죠.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한다니까요. 허가를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지? 이런 감각을 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재 122페이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하여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개공사가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밑줄 긋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거 공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여야 하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중요한 공법상의 이용 제한 사항 및 거래 규제 사항은 알 수 있으나, 그리고 또 줄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망라한 것은 아니므로 줄 꺼놓고 현장 답사나 개별법을 통해서도 조사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논바가 있어서 줄을 껐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공법상의 제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제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OX, X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만 말라 노지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래 규제가 출발합니다. 첫 번째 뭐죠? 토지 거래 허가제. 제목부터 딱 기억하시고, 자, 공법상의 제한 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뭐가 있다?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고, 여러분 공법 시간에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제는 뭐 공법의 거의 50%입니다. 사실은 시험 문제로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 밑에 요약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확인할까요? 지정은 누가 할까요? 국토장관 또는 누구?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거기 시도지사는 빠졌죠. 그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 얼마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합니다. 안 하게 되면 2번 지정을 안 하면 지정 만료된 날로부터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123페이지 가면 허가 신청자 2번 보시면 그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상이죠.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줄 것입니다. 소유권 또 뭐 지상권. 여기는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유상으로 소유권과 지상권 줄 거 놓고 이전 설정. 그때 계약은 예약을 포함한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포함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합니다. 3번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며칠 내로 허가합니까?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 통지를 해줍니다. 자, 허가 불허가 통지를 해주는데 2번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토지를 팔아야만 애 대학 등록금을 내겠는데 국가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럼 불허가 받으면 어떻게 한다? 1개월 내로 이의 신청 또는 매수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사라 이렇게 매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허가를 안 받고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을 뭐라 부른다? 유동적 무효. 됐죠? 동그라미. 자, 그런데 허위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확정적 무효이고 그것도 잘 나오죠.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벌금형. 이것도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했는 것에 대한 제재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거기까지는 체크해 놓으시고, 자 5번 허가가 필요한 경우 6번 7번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다 기억하면 제일 좋겠고 기억 못하더라도 거기 6번과 7번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일단 주목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은 유상, 대가를 받고 뭐가 넘어갈 때 소유권이 달라질 때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별나게설이 지상권도 하나 있다는 건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만 허가 대상이니까 대가를 받지 않는 것들, 대표적으로 상소, 정려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니죠. 대가를 받고 거래한다라는 개념을 잘 보시면서 6번, 7번을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8번 허가로 간주하는 경우도 중요합니다. 별표 국가 등이 토지 거래 계약을 할 때는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왜 그러면 국가가 뭐 투기를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닐 거니까. 그죠? 그리고 2번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할 때도 허가를 간주한 것으로 봅니다. 9번 특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딱 찍어놓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타법과의 관계. 이 토지거래 허가는 워낙 센 규제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줄 딱 끊으셔야 됩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피처법에 따라 금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다 면제해 주는데 그죠? 안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밑에 동그라미 3번 해놓고 적으십시오. 자, 동그라미 3번 해놓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적어놓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면제해 준다 그랬습니다. 왜? 토지거래 허가가 워낙 센 규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전부 다 한 것으로 봐주는데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뭐를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거의 뭐 시험 나올 가능성 아주 높으니까 짚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이 땅을 사고 팔아도 좋다.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데도 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될까요? 별도의 내용이잖아요. 두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했으면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두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금액이 안 맞으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한 500만 원 더 깎아주세요. 그랬는데 못 깎아주겠다. 그럼 우리 없는 걸로 하자. 그럼 허가를 받았기나 말았기나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주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거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2번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 하여 면적 뭐 주, 상, 공, 녹, 기타 지역까지 해서 가볍게 숫자를 보고 계시고 자, 두 번째 대표적인 거래 규제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입니다. 우리는 줄여서 말이 많아서 농취정 그렇게 이야기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도 대표적인 공법상 거래 규제고 농지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만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또 가볍게 확인합니다. 자, 일단 농지가 뭡니까? 부터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농지가 뭡니까? 하면 동그라미 합니다. 전, 답, 과수원. 일단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를 농지라고 합니다. 지목상에서 아마 이 전, 답, 과수원이 지목 번호로는 1, 2, 3번일 겁니다. 지목이 모두 몇 개 있죠? 28지목 중에 1번부터 28번까지 중에서 1, 2, 3번이 전, 답, 과수원입니다. 이를 뭐라 부른다? 농지랍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번 보시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별표 탁 찍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별표 놓고 농지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경자가 뭔가 하면 농사를 경영하는 자만이 유전, 밭을 가질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는 왜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면 국가의 식량을 제시하는 그런 그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도시민이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소유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밭을, 논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했잖아요. 그죠? 요즘 원칙인데 농사를 짓지 않는 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된다? 상속되는데 아들이 도시 산다고 너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 그러면 상속 못 받아. 이러면 이상한 나라 되죠. 그죠?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예외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예외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첫 번째, 상속농지는 얼마까지 가질 수 있다? 1만 제곱미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 세 가지 시험에 잘 들어오니까 체크하시고 두 번째, 8년 이상 작용하고 자기가 농사를 짓다가 이농하는 자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작용하고 이농 시에는 1만 제곱미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사를 8년 이상 작용했는데 계속 짓고 있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죠? 농업인이니까. 근데 이농을 했다. 그러면 8년 이상 지었기 때문에 1만 제곱미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도시민이라도 주말 체험 농장 들어보셨나요? 주말 체험 농장은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자유전의 원칙이 예외로 적용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거기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2번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자 1번 국가나 지자체는 당연하죠.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가지고 투기할 사람 아니니까 거기 2번, 3번, 4번 이렇게 내려오는데 4번의 담보농지도 경자유전의 원칙에서는 제외됩니다. 담보농지라는 건 이겁니다.
농지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 땅이 농지입니다. 근데 농지를 담보로 돈 빌려주는 것은 농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농협에다가 이 땅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자, 제가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럼 농협이 이 땅 담보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때 농협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보농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5번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가 완료된 농지도 소유할 때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허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경자 유전의 원칙에서 예외가 적용되더라. 특히 그 경자유전의 원칙에 있어서 지금 필기한 3가지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3번 농지의 처분입니다. 1번 줄 거예요.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에 미이용하는 자 1년 내로 농지를 자진 처분하여야 한다. 그래서 농지의 처분도 1년 시험에 들어왔으니까 잘 짚으시고, 4번이 이제 드디어 중요하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지를 소재한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시, 구, 업, 면장. 아, 중요하다. 그죠? 옆에다가 군수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 구, 업, 면장에게 제출하는데 4일 내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줍니다.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농취증을 받으려면 첫째 뭐가 들어가야 된다? 농업을 어떻게 하겠다? 경영계획서를 들어가야 됩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가 들어가야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 농사 지을 계획이 있구나 하고 농취증을 발급해 주는데, 농업 경영 계획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 시, 구, 업, 면장에게 제출합니다. 여기에 군수가 없음을 조심해라.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중개사법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관련되는 과목들은 입만 뗐다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얼마나 군수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군수 썩 넣으면 딸려들어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 구, 업, 면장에게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4일 만에 발급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농업 경영계획서는 잘 적어야, 꼼꼼하게 적어야 된다? 대충 적어야 된다? 아주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 저 농지를 하나 취득하고 싶다, 사고 싶다죠. 자, 그런데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왜 할까요? 1번 농사 지으려고, 2번 사놨다가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답이 몇 번일까요? 2번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특히 도시민들은. 그죠? 시골에서야 뭐 농사 짓기 위해서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도시민들이 농지를 살 때는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놨다가 땅값 오르면 되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 농지를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서를 내야 된다니까요. 그걸 농업경영계획서인데, 농업경영계획서는 꼼꼼하게 적어야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양식대로 뭐 콤바인을 2대 사서, 콤바인 운전도 할 줄도 모르지만 2대 사서 밤나무를 몇 줄을 심고, 뭐 인력은 옆 동네 할매들 60세 이상 5명을 고용해서 일당 8만 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된다니까요. 물을 어떻게 당겨서 어떻게 농사 짓겠다.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시구업 면장, 면석이가 딱 보고는 아, 이 사람 농사질 의지가 강하구나. 그래서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근데 그 농업경영계획서를 대충 적어가지고 아, 이 농사질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말이 안 되네 하고 농취증 발급 안 해버리면 농지를 취득 못하는 건 고사하고, 만약에 이 농지를 경매받은 사람은 보증금 낙찰받은 사람은 일주일 내로 농지청을 제출 못하면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며칠 내로 제출해야 된다고요? 7일 내로. 이거는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4일. 그 시간 여유가 있죠? 있는데 만약에 발급 못 받았다? 그러면 보증금이 몰수된다는 말은 몇 천만 원 날아갑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는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은 여러분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요즘은 로드뷰라는 말 아십니까? 길에서 일해보면 그 건물 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시골 면석이들은 어떤 뭐 죽으면 사러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무슨 군 죽으면 사러리, 뭐 사러리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또 마시면에 가면 뭐 죽어리 이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에 처음 뭐 죽으면 사러리 17번지에 있는 농지를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면석이가 그까지 일일이 다 못 가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산 뒤에 돌아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농지를 어떻게 다 봐요. 그죠? 그랬는데 요즘은 로드뷰 이런 걸로 다 보기 때문에 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현장에 가봐야 돼. 가가지고 아, 요게 길이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돌아가서 물을 어떻게 당겨서 요렇게 짓는다고 해야 되겠구나를 보고 와야 돼요. 면석이는 그 땅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온 사방이 가시덤불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겠으며 이러면 전부 거짓말인 거 다 표시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현장에 딱 가가지고 내가 이 농사를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꼼꼼하게 생각해서 작성을 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면석이는 그걸 사진으로 다 보고 있다고. 지금 이 땅을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구나 이런 모습을 그죠. 그렇게 꼼꼼하게 작성하고 나중에 농사는 대충 지어야 된다, 꼼꼼하게 된다. 대충 해도 돼. 아무도 욕 안 해요. 밤나무 100그루를 심겠다 했는데 100그루 심었는데 다 말라 죽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욕 안 해요. 그러면 뇌나무 말라 죽었다는데 지가 와서 어떡할 건데, 그죠? 콤바인 2대를 사기로 했지만 콤바인 없어서 못 사겠다는데 뭐 사도 운전도 못 한다는데 뭐 어떡할 건데 뭐, 그죠? 그러니까 계획서를 잡을 때는 꼼꼼하게 잡아놔야 된다고, 그죠? 실천은 천천히 좀 해도 돼요. 너무 수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농업 경영 계획서는 꼼꼼하게 작성해서 시구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4일 만에 발급을 해줘요. 그런데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주말 체험 농장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전문 농사꾼이다? 아니다. 농사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면 요거는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2일 만에 발급해줘요. 요거는 실무적으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말 체험 농장은 2일 만에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농지증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 2명의 확인은 불필요하다. 그죠?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X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이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 내가. 그러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농지위원 A하고 이 지역 외에 있는 농지위원 B 두 사람의 확인을 받아서 농지를 확인하라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제도가 폐지됩니다. 왜 폐지되는가 하면 농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지역에 있는 농지위원, 대표적으로 동네 이장입니다. 이장님.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있는 이장님. 두 사람이 확인을 하고 농사 지을 사람이다라고 확인을 해줬는데 이게 전부 형식적으로 가는 거라, 그죠? 막걸리 한 말에 공무신 2짝 사주면 전부 도장 다 찍어주는 거라, 그죠? 왜 그러면 동네 이장님들은 뭐 지가 농사 지으려 하더라. 그래, 맞다 하고 도장 찍어주지. 니 안 지으면 책임을 져라.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지위원 2명 확인이 형식적이어서 제도가 어떻게 되었다? 폐지됐습니다. 또 하나 더 오른쪽에도 줄 거야 되는데 거기 5번 농지 소유 상한제에 거기 통작거리 제한이 있는 거 찾았습니까? 거기도 줄 딱 꺼놓고 통작거리 제한도 폐지됩니다. 옆에다가 20km 해놓고 X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확인도 폐지되었고 통작거리 제한도 폐지되었습니다. 왜 20km 통작거리 제한은 폐지됐을까요? 요즘은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40km 지역도 2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20km 이내에 돌아라라는 제도도 이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확인도 폐지, 통작거리 제한도 폐지. 이것도 시험에 잘 들어오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 통작거리 20km 때문에 곤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국무총리나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시면 그죠? 장관들 청문회나 국무총리 청문회에 단골 메뉴가 뭡니까? 위장전입신고 들어보셨죠? 그죠? 위장전입신고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다운계약서 작성 이게 그냥 관례로 나오잖아요. 이번에 국무총리 황교안 후보도 올라가는데 뭐 몇 년 전에 어떻게 뭐 계약서를 쓰면서 다운계약서 작성했는 가지고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위장전임하고 거기 다운계약서 정도는 이제 관행이었다. 그 시절에 그 관행이었다 해서 이제 좀 묻어주는 세월입니다.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 국무총리 나가리 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면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은 사람이 왜 20년 전에 강원도 이 땅을 구입했느냐. 그때는 농지를 구입하려면 20km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소를 뭐 했겠다? 옮겼겠지, 그죠? 100% 옮겼으니까 그거 뭐다? 위장전입이잖아, 그죠? 주민등록 위반이고. 애들 학군 따라 주소 옮기고, 그죠? 그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관행이었잖아. 그게 무슨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청문회 나가면 다 나가야 된다고 걸렸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좀 이제 약간 부드럽게 봐주는 그런 경향입니다. 통작거리 제한 때문에 곤란받은 사람 많습니다. 20km 안에 들어가야만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폐지되었다. 지금 그 말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세대 이하,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를 키울 때는, 그죠? 이제는 막 학군 따라 주소 옮겨놓고 위장 전임하고 이런 걸 안 해야 돼요. 밑에 애들은 이제 앞으로 그 애들이 커서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잖아, 그죠? 어릴 때부터 경력 관리를 해놔야 돼.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저도 사실 총리 깜인데, 위장 전입했는 거, 이런 거 의수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라는 애들은 그죠? 이제는 어릴 때부터 경력을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위법에 안 쌓이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전에 다 관행이었잖아. 주소 따라 옮기고, 그죠? 뭐 학군 따라 옮기고 다 그랬잖아. 그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면제 사유, 그런 거 체크하시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왜 면제해 주겠습니까? 이건 전문 농사꾼이 아닌 것들이니까 면제해 주겠죠. 그죠? 거기서 대표적인 게 뭐다? 주말 체험 농장. 그런 것들은 면제 줍니다. 성격 정리됐고 5번 소유 상한제 아까 체크했습니다. 다시 밑줄었습니다. 주말 체험 농장은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 상속 및 이농은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이내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둘째 줄에 영농인은 농업인은 농업 용지 소유 상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옆에다가 5만 킬로 X까지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아닌 예외는 세 가지 적었고, 그러면 농업인은 소유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옛날에는 농업인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얼마까지? 5만 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제도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농지는 5만 제곱미터만 가질 수 있다라고 법을 정했었는가 하면 농지는 국가의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어느 능력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농지를 지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양식을 가지고 식량, 무기로 쓸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5만 제곱미터만 가질 수 있는데 이조차도 폐지가 되는 이유는 FTA 들어봤습니까? FTA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FTA가 뭐죠? 자유무역협정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하고 아마 FTA를 제일 먼저 했는가 그렇습니다. 뭐 아주 오래됐죠. 벌써 십몇 년 됐는데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하고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관세 없이 아르헨티나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나 휴대폰을 싼 값에 팔 수 있다 이 말하고 같잖아. 그죠? 그 대신에 그 나라에 있는 농산물이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와인 이런 말들이 최근에 그냥 와인 그냥 뭐 쨍 하고 한 잔씩 마시지만 10년, 20년 전에는 와인 같은 거 비싸서 감히 건드리지는 못했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값싼 농산물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다? 농업인들입니다. 값싼 농산물, 미국 쌀 이런 거는 우리나라 질 좋은 쌀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막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량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약치고 관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대규모 경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5만 제곱미터만 가지고 쫀쫀하게 농사를 지으면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를 폐지했다? 소유 제한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보유해가지고 비행기 타면서 약치고 크게 경영을 해야 경쟁력이 일어난다니까. 그죠? 그래서 농업인은 농지를 얼마나 가져도 관계없다. 소유의 제한이 없다.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소유 상한제 됐고, 자 2번 내려가시면 농지 취득 자격의 필요 여부 하여 왼쪽에 농지 취득 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오른쪽에 농지 취득 증명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 단원에서 그 표도 중요하지만 옆에다가 표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서 농지를 전용합니다. 전용이 뭡니까?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신고가 돼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전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협의가 완료되었다. 요 세 가지가 전부 비슷하면서도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옆에다가 적어놓고 그 표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농지 취득 자격의 필요 여부 왼쪽에 받아야 하는 거 오른쪽에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다 있지만 이게 특별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뽑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 농지 전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농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전답 과수원이잖아. 그죠? 전답 과수원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예를 들면 오리를 사육하겠다. 뭐 버섯 재배장을 하겠다. 농사를 짓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농지를 전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농지를 전용하겠다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놈들은 농업경영계획서는 전부 다 없어도 된다. 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오리를 키우겠다, 뭐 버섯 재배장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나 전용 허가나 전용의 협의가 완료되면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는데 그럼 농지증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둘 다 농지증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되면 농지증이 없어도 된다까지 해서 이 부분은 표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그 교재에도 그 표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 전용에 관련되는 세 가지 비교표 체크하셨습니다. 적고 있습니까?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었으니까 체크하셨고 내려갑니다. 이제 7번 중개대상물의 권리의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도 확인해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취득에 동그라미 해놓고 시험에서는 항상 양도하고 들어오면 X 표시 넣으셔야 됩니다. 8번 거래 예정 금액과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도 확인해라.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제 확인 설명을 잘하고 나면 확인 설명서 주의 사항이 나타납니다. 자, 많이 공부하셨지만 확인 설명서 지금 보고 계시는 단원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때 확인 설명서 서식에 비교하여 자, 오래간만에 감각 살립니다. 조사 확인한 것에 대해서 1번 뭡니까? 주거용 동그라미,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의 4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양식을 한 장에서 지금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데 1, 2, 3, 4 양식의 공통점 1번이 뭡니까? 개공사의 기본 확인사항의 동그라미.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항상 크게 기본 확인사항 쭉 내려가면 세부 확인사항 넘어가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 서식은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 보수로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OX, O 잡아란 말이에요. 세 가지 확인 사항. 자, 그런데 기본적인 확인 사항이 모두 몇 개다? 10개나 됩니다. 그죠? 10개를 여러분 다 기억한다는 건 장난 아니다. 그죠? 그런데 내려가면 세부 확인 사항이 다행히 몇 개다? 4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묻겠죠. 자, 이런 4가지 중에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다.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4개에다가 아닌 놈 하나 딱 들어오겠죠. 요 아닌 놈은 어디 있는 놈이다? 기본 확인 사항이 있는 놈이 싹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10가지 기본 확인 사항을 다 암기한다는 건 장난이 아니니까 세부 확인 사항 4놈만 딱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사항? 기본 확인 사항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되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하니까 1번 실제 권리 관계 동그라미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 외부 동그라미, 벽면과 도배 동그라미, 그리고 환경 조건, 환경을 동그라미 합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 부릅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실내, 도배, 환경은 무슨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기본 확인 사항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봅시다. 여러분 아파트 하나 살 때 밖에서 이 아파트 얼마? 3억 5천 돈 주고 바로 사겠습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라든지 환경을 보고 사겠습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나 환경을 세부적으로 보고 사겠죠. 그렇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뭐다?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소리잖아 사실은. 그죠? 아파트 살 때 그냥 돈 주고 이 아파트 내 살게 그러진 않는다니까요. 자,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삽니다. 실이 뭐지요? 실제 권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도배 딱 들어오면 벽면과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여기다가 옆에 이제 비선호 시설 이런 거 썩 내려옵니다.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놈이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컨트롤 잡았고 오른쪽 127페이지. 자, 확인 설명서의 중요 사항으로서 1번 줄 것입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줄 것입니다. 출입구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파트는 동향이냐 남향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이 정도는 아십니까? 자, 그러면 그런 아파트는 방향을 무엇으로 기준한다? 주실을 기준으로. 주되는 실이 뭡니까? 거실 또는 안방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이 불분명하면 예를 들어서 현관을 기준으로 남향이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2번도 시험이 잘 봅니다. 금폐율의 상한과 용적률의 상한은 무엇에 따라 적는다? 시군조례. 3번, 4번 여러분 읽으시고 5번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부동산 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하고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관계. 또 중요합니다. 6번 별표 놓고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관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집을, 주택을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주택을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집이 1억에 팔아달래요. 아주 싸, 그죠? 그런데 지붕에 보니까 태양열 보일러 주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열 보일러 주택 이런 것만 해도 한 이게 몇 천만 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1억에 팔아달라고 왔는데 요 보일러 태양열 보일러만 하더라도 이거 몇 천만 원 되는데 싸게 나왔네 하고 덜커덕 샀어요. 샀는데 이사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 떼가고 없더라. 그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나 저거 보고 샀는데 이래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사는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 주다가 떼가고 없으면 나 못 사 막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난감해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 시설물이잖아. 그죠? 다시 여러분 주택에 아파트 땅을 1억에 팔아달라는데 거기 가보니까 좋은 나무가 있어요. 수석도 있어요. 여러분 나무나 수석도 비싼 값이라는 건 아시죠? 1억에 팔아달라는데 이 나무값하고 돌값만 해도 1억이 넘을겠어. 그죠? 그래서 1억에 샀는데 이사 가보니까 어떻게 될게요? 파가지고 가고 없다. 눈물 핑 돕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되지 않은 시설물은 같이 파는 겁니까?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 공시되지 아니한 이런 시설물은 개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해야 한다 하면 딸려 들어가는 학생이 반 넘습니다. X입니다. X. 지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관리관계는 어떻게 한다?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대로 기재합니다. 이거를 설정 뭐라고 들어온다고요? 개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이래 들어가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문제 걸리면 100% 걸려 들어온다. 그래서 주의롭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단원이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자, 외국인 토지법도 우리 단원에서는 빠질 수 없는 시험 범위입니다. 매년 출제하는데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는 항상 제목부터 전달합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토지를 팔 때 적용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법이 있느냐를 이렇게 예를 든다 그랬잖아요. 세계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랍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누굴까요? 잘 모르죠. 이건희 회장이다 이렇게 보고. 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인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은 140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등 부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다는 느낌이 오죠. 그죠? 그럼 빌 게이츠가 그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러면 노원구 정도는 하나 다 살 수 있을 거라. 그 재산 가지고. 그죠? 그 노원구 땅을 다 사가지고는 노원구에 철망을 쳐놓고 여기는 빌 게이츠 공화국이라 하겠다. 이러면 우리나라 졸도해 봅니다. 완전히. 그래서 외국인이 땅을 사러 들어오면 신고해야 돼. 취득할 때는. 그죠? 팔 때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외국인이 토지를 뭐 할 때? 취득할 때 적용하는 법이다. 딱 아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묻습니다. 미국인 스미스 씨가, 이거 외국인이잖아요. 상계동에 있는 A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X. 매각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할 때.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다시. 일본인 무라다 씨가, 이것도 외국인이네요. 그죠? 상계동에 있는 A 빌딩을 취득하게 되면 이 법을 적용한다. X입니다. 빌딩하고 관계없습니다. 토지 딱 잡으셔야 돼요. 제목. 그죠? 지금 제목도 못 잡고 따라온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금. 제목 잘 잡아요. 토지를 뭐 할 때? 취득할 때만 적용해요. 그때 내려가면 2번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상호주의라는 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 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만 취득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 상호주의. 여러분들이 상호주의는 세법 시간에도 배웁니다. 외국인 영사관 등이 우리나라에서 비과세를 받으면
우리나라도 비과세를 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이제 외국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범위 넘어가 보면 제일 하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요거는 당근이죠. 당근 넘어가면 2번 외국의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주식회사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옆에 상계동에 공장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럼 땅을 구입했으니까 공장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코카콜라 주식회사라는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 공장을 하나 만들었다. 이것도 뭐가 적용된다?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됩니다. 3번은 전부 다 2분의 1에 동그라미 합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이라도 종업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본다? 외국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에 초점 딱 잡고 옆에 과반수 들어오면 X 할 준비 딱 해놓으셔야 돼요. 2분의 1이면 전부 외국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4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외국인에 의한 줄것입니다. 계약 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줄거놓고 또한 국계법에 따른 또 줄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줄거고 4번이 중요하니까 별표 찍어 놓으시고 자 이제 외국인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토지 취득의 신고와 허가제로 구분되고 도표가 잘 그려져 있죠. 자, 그 도표를 보면 이렇게 체크합니다. 이러면 크게 풀게 하지 말고 책에 있으니까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1번 신고하는 것이 있고 2번 허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신고하는 것 세 가지 대답하세요. 첫째 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합니다. 계약이 뭘까요? 계약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 매매, 교환, 정려 딱 갖다 붙어야 됩니다. 매매, 교환, 정려 매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계약이죠. 계약 외의 원인도 신고사항입니다. 계약 외에는 뭘까요? 계약 외에는 뭘까요 하면 매매, 교환, 정려 말고는 나머지는 계약 외지. 예를 들어서 상속받았다, 판결받았다, 뭐 판매를 형성했다, 경매받았다. 전부 다 계약 외죠. 그래서 계약 외로 취득을 하면 신고합니다. 계속 보유도 신고사항입니다. 계속 보유는 뭡니까? 하니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앉아 있지만 자기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적이 변경된 자, 나 그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다라고 계속 보유를 신고합니다.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라 이 뜻입니다. 계약 외의 원인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입니다. 계속 보유도 신고사항이죠. 계속 보유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신고해야 될 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은 3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밑에 두 가지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크게도 묻습니다.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크거나 작거나 뭐에 해당된다? 과태료 처분이지 신고를 위반하면 형벌에 해당한다 하면 X까지 준비합니다. 자, 허가받아야 될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토지를 허가받습니까? 하니까 허가받아야 될 토지 하단에 네 가지 나옵니다. 1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찾았나요? 군사 동그라미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존지역 자연환경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문화 동그라미 4번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보호도 동그라미. 자, 그래서 허가받는 지역은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은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뭐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이다.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합니다.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입니다.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자, 보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거래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도 해당되는 사유. 우리는 이를 뭐라 그런다? 허가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내용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이 단조로운 내용에 지금 10년 연속 시험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또 다시 시험에서 만난다면 11년 연속입니다. 원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10년 연속 했는데 여러분 회에서 빼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은 무조건 출제되는데 보시다시피 10년 연속 출제되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연속 나왔다는 말은 한 번 나올 때마다 5개 지문이 뜨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50개가 떴다고. 그럼 여기서 50개를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 봐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은 못 맞추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죠? 반드시 맞추셔야 될 단원이고. 여기에 신식 문제가 추가되었죠. 뭐가 추가되는가 하면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 공부한 적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지금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서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그거 아까 4번에 줄 것던 거예요. 면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본다. 특별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또 하나 오늘도 들으셨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국계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럼 이거는 생 규제를 받았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러면 별도로 외국인 토지법은 받을 필요는 없다. 센 놈을 받았으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센 놈, 약한 놈 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게 공부 안 하면 걸려듭니다. 보세요. 외국인이 계약에 의한 신고를 60일 만에 하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과태료이므로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거꾸로 들어가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시험지에 적어놓으면 막 딸려 들어가요. 다시 외국인은 이런 지역은 15일 내로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면 무효일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이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린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놈이 그놈같이 돌아가니까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을 한 것으로 봐줍니다.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으로.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세다. 외국인 토지법이 세다. 부동산 거래가 세요. 왜 셀까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는 우리나라 전 국민 4,500만을 대상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요거는 외국인만 해당되잖아. 그죠? 우리나라 외국인 100만 명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을 한 것으로 봐줍니다. 헷갈리지 말 것. 그죠?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면 3번 중개활동 과정입니다. 여기 들어오죠. 이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 했습니다.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는 거 주의할 것 체크했습니다. 또 외국인 토지법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뭐 합니까? 영업을 잘해야 돼. 영업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중개활동, 영업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중개활동 가도록 하겠습니다.